안녕하세요, 다문입니다. 오늘은 약간의 변화로 사진이 크게 변하는 핵심, 구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핫플레이스 카페 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완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피사체는 아름다운 결과물을 남겨주거든요. 핫플레이스 카페에 가면 자, 보라! 우리의 멋진 인테리어, 섬세하고 예쁜 디저트, 사진 찍고 공유하세요 라고 말하는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모두 아름답죠. 보여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내가 사진을 잘 못 찍어서, 혹은 내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가 아니라서 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은 사진 안에서 무엇을 보여줄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셔터를 눌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구도입니다. 구도는 사진을 잘 찍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사진을 정리하는 기준에 가까워요. 무엇을 담고, 무엇을 빼고, 어디까지 화면 안에 넣을지, 기왕이면 그 화면 안을 어떻게 구성하고 정리할지,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 정하는 기준이죠. 먼저 카페에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찍게 되는 인테리어 사진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방문한 침리맨션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잡으면 사진이 안정되는지, 그리고 같은 공간도 어떤 식으로 찍으면 더 정리되어 보이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기는 침리맨션 1층에 대형 테이블과 좌석이 있는 공간이고요. 복도 끝자락에 디저트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바닥 무늬도 예쁘고 창틀 프레임도 예쁘고 묵직한 검정 테이블도 멋스럽습니다. 근데 조금 더 좋아 보이게 찍을 수는 없었을까요? 이때 활용하면 좋은 세팅이 3분할 가이드라인입니다. 저는 갤럭시 S23 울트라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사진 화면 바로 밑에 4개의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3개의 점일 때가 많은데 4개라서 조금 헷갈릴 뻔했어요. 점을 클릭하면 나오는 아이콘들 중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한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화면의 중간쯤으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일반이라고 적힌 카테고리에 촬영 가이드, 격자선 및 수직 수평계라고 적힌 항목이 있고 이것을 켜짐 상태로 세팅하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세로선 2개, 가로선 2개가 나타나요. 우리는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촬영할 겁니다. 방금 찍었던 화면에는 전반적으로 세로선이 줄을 이루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우선 이 세로선들을 전부 일직선이 되도록 시선을 바꿔줍니다. 사실 모든 세로선이 일직선이 될 필요는 없고 가장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메인선만 일직선이 되어도 충분하긴 한데 저는 안정적인 구도를 선호하는 편이라 화면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세로선을 전부 일직선으로 맞췄습니다. 이 1도의 차이가 사진의 안정감을 결정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격자 무늬로 우드 프레임이 너무 예쁜 창문을 조금 더 잘 보이게 찍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창문 반대 방향으로 조금만 이동해서 촬영해 볼게요. 검정색 테이블의 기둥이 너무 화면을 가득 채우네요. 살짝 확대해서 화면 밖으로 잘라버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요소가 화면을 가득 채우지 않도록 바꿔주는 거죠. 사진이란 것은 눈에 보여지는 장면을 액자 틀 안에서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남기는 게 핵심이죠. 사진은 덧셈보다는 뺄셈입니다. 그건 조금 확대하거나 발걸음을 살짝 옮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른 거 하나만 더 촬영해 볼까요? 이 테이블의 의자들 디자인이 무척 귀엽습니다. 등받이가 낮은데 줄지어 배치되어 있는 모양새가 인상적이에요. 이번엔 익숙한 눈높이를 버릴 거예요. 시선을 낮춰서 의자를 바라봅니다. 테이블은 완전히 벽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피사체의 표정이 바뀝니다. 눈에 익숙하던 피사체를 다른 각도로 바라봐 주는 것. 이것이 앵글입니다. 시선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리듬감을 담을 수 있어요. 이때 아까 사진에서 보이던 테이블 장식은 뺄셈의 미학을 적용하여 화면에서 제거합니다. 테이블 자체가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질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테이블이라는 정보값으로 인지하지 않게 역할을 축소시켜주면 충분합니다. 꽤 재미있는 사진이 되었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카페에 가는 진짜 이유죠. 바로 디저트와 제 채널의 단골 손님인 소민영 촬영입니다. 작은 피사체를 찍을 때의 구도 이야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신경 쓰면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시작해 볼까요? 디저트 사진을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찍고 싶어서 자리 선별에 고민을 좀 했는데요. 창문이 제가 앉는 좌석에 측면에 바로 붙어 있는 좌석을 골랐습니다. 창이 큰데도 불구하고 벽면과 가구가 짙은 색이기도 하고 내부를 노란 조명으로 은은하게 분위기를 채우는 카페라서 촬영하는 방향에 따라 다소 어둡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미처럼 창가에 붙어 보겠습니다. 햇빛의 힘을 빌릴 거예요. 인테리어 사진에서도 빛이 중요하긴 하지만 개인이 카페에 방문해서 빛을 컨트롤하긴 어렵죠. 그치만 음식 사진은 어떤 자리를 선택하는가만으로도 좀 더 예쁜 빛으로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디저트가 나오면 이렇게 많이들 찍으시죠? 중앙부 바깥쪽으로 디저트가 막 늘어나 보입니다. 이렇게 왜곡이 많이 들어간 사진은 안정감이 떨어지고 디저트의 모양이 찌그러져 보여요. 물론 디저트 자체가 워낙 색감도 알록달록하고 디자인 자체가 예쁜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찍어도 맛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우리 조금 더 먹음직하게 찍고 싶잖아요. 원래 예쁜 디저트 모습 그대로 담기 위해서는 약간의 민망함을 감수해 주셔야 해요. 의자에 일어나서 카메라와 디저트의 거리를 멀게 유지하시고 아까만큼 확대를 해주세요. 1.2배 줌에서 2.5배 줌 사이가 적당합니다. 미세한 숫자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숫자가 커질수록 망원 렌즈가 되는데 왜곡이 줄어듭니다. 다만 스마트폰으로 촬영 시 너무 확대하면 화질이 많이 저하되거나 이미지 사이즈가 작아질 수 있어요. 인테리어 사진은 도리어 중앙부 이외의 부분이 살짝 늘어나 보이면 공간이 시원하게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작은 숫자, 광각 렌즈를 선택하기도 해요. 그치만 음식은 작은 피사체이기 때문에 왜곡이 생기면 본연의 형태가 틀어지는 거라 추천하지 않습니다. 민망함을 감수하면서 일어나서 확대해서 찍었는데도 뭔가 아쉽죠. 검정색 트레이가 화면 속의 화면처럼 반복적인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유사한 형태가 반복되는 것도 사진의 재미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는 그런 반복의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만큼 피사체로 집중되는 효과를 반감시켜요. 심지어 색상 때문에 트레이의 테두리가 디저트보다도 먼저 눈에 띄죠. 화면 내에 너무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사진은 뺄셈의 미학이다.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을 제거하고 최대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남기는 거예요. 첫 번째, 트레이 제거하기. 네, 예상하신 대로 물리적으로 트레이를 제거하는 겁니다. 테이블 바로 위에 디저트 접시와 컵을 올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트레이라는 정보값을 하나 제거하고 바로 보여주고 싶은 디저트를 보여줄 수 있죠. 그치만 여건상 트레이를 치워둘 자리가 마땅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 테이블을 제거하기.
테이블을 제거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조금 더 확대해서 테이블을 화면 밖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촬영할 때 커다란 검정 기둥을 제거하는 느낌으로요. 그럼 트레이가 배경이 되고 트레이 위에 음식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화면의 구성을 하나 제거해서 조금 더 단순해졌죠. 세 번째, 트레이를 제거하기. 뭐야 이건? 첫 번째랑 뭐가 다른데? 싶으실 텐데요. 이번엔 트레이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지는 않을 거예요. 화면 내에서 트레이를 비스듬히 회전시켜 보세요.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모퉁이를 잘라버리면 트레이를 트레이로 인식하지 않고 화면을 구성하는 배경 색상이나 화면을 분할하는 선 또는 면으로 보게 됩니다. 의자의 앵글을 바꾸어 바라볼 때 테이블이 벽처럼 보이도록 정보값을 없앴던 것과 같은 이치예요. 네 번째, 앵글 바꾸기. 여지껏은 항공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정면뷰일 때 이야기예요. 앵글을 낮추다 보면 화면을 차지하는 트레이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트레이가 높이가 낮은 제품이기 때문에 특정 지점에선 선처럼 보여지게 된답니다. 거기에 아웃포커싱 기능을 활용해서 배경의 정보값도 흐려주면 금상첨화네요. 프레임 내에서 구성을 정리하고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봤죠? 왜 우리는 프레임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피사체가 조금이라도 더 돋보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제거했는데도 화면이 산만해 보인다면? 보여주고 싶은 주 피사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엥? 나 디저트 사진 찍고 있잖아. 그게 주 피사체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이 화면 내에서 무엇을 먼저 보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동일하게 세팅된 디저트를 찍는 거라고 하더라도 공간 내의 테이블과 디저트와 그 분위기와 무드가 어울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고 트레이를 포함한 이 디저트의 세팅 자체를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죠. 혹은 트레이에 담겨있는 이 음료컵을 봐주기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접시에 담겨있는 디저트를 봐주기 원할 수도 있어요. 또는 디저트에 장식된 디테일을 봐주기 원할 수도 있겠죠. 주 피사체가 있다는 것은 의도를 갖고 보여주고 싶은 것을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구도를 잡는 것도 결국은 보여주고 싶은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주 피사체는 가급적 형태가 잘리지 않는 것이 좋고 선명하게 초점이 잘 맞아 있어야 하고 화면 내에서 30-4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때 가장 범용적이고 안정적이라고 해요. 메인 주제를 설명하는 정보를 주변에서 찾을 수도 있거든요. 주인공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은 보통 50에서 60% 비율로 보여주고 공간이 좀 더 주인공이 되지만 주 피사체가 있는 경우에는 20에서 25% 이하로 넣기도 해요. 하지만 패턴, 질감, 얼굴 클로즈업과 같은 예외의 상황이 아니라면 70% 이상으로 피사체가 화면을 차지하는 사진은 잘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화면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던 트레이는 주 피사체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그 트레이 안에 있는 음료수도 디저트도 모두 화면 내에서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치만 나는 이 트레이를 포함해서 디저트들을 모두 어떻게 세팅되어 나오는지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그 트레이를 기준으로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트레이가 주 피사체가 돼버린다면 트레이를 화면 내에서 30-40% 혹은 최대 60% 정도 차지하도록 화면의 구성을 바꿔주는 거죠. 트레이가 없어도 똑같아요. 디저트를 바짝 붙여서 한 세트다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사진이 훨씬 정돈되어 보입니다. 화면을 꽉 채워서 주제부를 집어넣는 것보다 30-40%의 비율 혹은 50-60%로 주 피사체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그 주 피사체를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게 되죠. 앞서 3분할 가이드라인 설정한 거 기억나세요? 3분할 가이드라인은 사실 선으로 수직 수평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용도이지만 진짜 핵심은 바로 이 선들이 만나는 점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 위치에 메인 피사체를 놓으면 중앙에 피사체를 배치할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어 보이고 의도를 갖고 찍은 사진처럼 보여집니다. 소민영 사진 촬영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너무 오래 기다리셨겠어요. 그치만 소민영 사진이라고 엄청 다른 것은 없습니다. 디저트 촬영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차이점이 있다면 디저트는 음료를 포함하면 일반적으로 2가지에서 4가지 정도로 그룹져 있고 소민영은 1개에서 2개 정도의 피사체를 촬영하는 일이 좀 더 많다는 점일까요? 소민영을 하나만 촬영한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죠. 불필요한 배경을 최대한 제거하고 주인공 인형을 주피사체로 설정하고 몇 %의 비율로 보여줄 건지 결정하고 3분할 가이드라인에 점 위에 배치하는 거. 그거면 사진 안에서 존재감이 생기고 왕초보는 면하는 사진이 됩니다. 투샷을 찍고 싶다면 한 가지 조건만 더 추가해주면 돼요. 둘이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죠. 둘의 거리를 좁히거나 방향을 맞춰서 이 둘은 한 덩어리다 라고 사진 안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 전체를 3분할 가이드라인의 점 위치에 배치해주면 됩니다. 응용편 하나만 더 해볼까요? 소민영 둘을 이용해서 독사진처럼 찍는 방법이에요. 둘을 최대한 붙여서 하나의 피사체처럼 그룹 지을 수 있다면 둘을 최대한 떨어뜨리면 명확하게 둘로 인식되겠죠? 그거를 좀 더 극대화해서 다른 하나를 철저하게 배경으로 만들어 봅시다. 한쪽은 선명하게, 한쪽은 흐릿하게 거리를 두거나 방향을 만들어서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웃포커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투샷인데도 독사진처럼 정리가 됩니다. 재밌죠?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이렇게 찍으면 더 좋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사진의 정답은 없답니다. 의도를 담지 않고 기록을 위해 촬영한 사진도 잘못된 사진은 아니고 요즘은 도리어 정석적인 구도들이 너무 정형화된 교과서적 기준이라는 이야기도 많으니까요. 다양한 응용을 통해 나의 기준과 의도를 담아내는 것이 더 좋은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좋다고들 이야기하는 기준을 모르고 촬영하는 것과 알고 있으면서 의도를 담아서 재해석하거나 일부러 비틀어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무조건적인 정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제가 촬영하면서 기준으로 삼아온 생각들을 정리해서 나누는 방향으로 준비했어요. 모쪼록 제가 나눈 촬영 이야기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 How can't you see what is right in front? Or is there something else that you need? 'Cause you might just lead me on. Please don't take me too far. Never was.
my hand like it's nothing at all.